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따른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의 이단 시국 선언에 이어 원광대 교수들이 전북 교수들 가운데 첫 시국 선언에 나섰고 전주에서 세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혁신도시 공립유치원들이 이전 기관 자녀 선발 비율을 20%로 축소하며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 쓰레기 매립장이 2018년부터 포화 상태라 소각장 신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최근 잦은 비로 한우 농가가 볏짚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화로 사라진 마을 공동체를 살리려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파문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파문에 대학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원광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북에서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박근혜를 포함한 안종범,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 근해 순실 게이트 관련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라. 전북대와 전주대 총학생회에 이어 원광대 총학생회도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과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대의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최고 권위 기관에 의해 체계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선다.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대 등 전북 5개 대학 민주동문회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제에서는 중학생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지역 비상시국 회의는 전주에서 세 번째 시국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정권 퇴진과 진실 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파장으로 전북을 찾기로 한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6 공동체 한마당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규제 프리존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전북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오는 11일로 연기했지만 11일 방문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정부 고위 인사에게 지역 현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현안 사업 건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 등 최순실 씨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 전북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에 1,278억 원이 편성된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을 최순실, 차은택 씨가 사실상 기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삭감하기로 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과 관련해 전북에선 300억 원 규모의 문화창조 벤처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립유치원들이 이전 기관 자녀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을 놓고 특혜 시비가 일자 교육청이 정원 내 20% 선발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학을 원하는 이전 기관 자녀들은 모두 받아주겠다는 것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은 정원 내 20% 선발입니다. 100% 우선 선발이 특혜고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자녀 가운데 유치원 입학 대상은 179명입니다. 대부분이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아이는 23명뿐입니다.
내년도 혁신도시 공립유치원의 정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20%면 사실상 100% 우선 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바꿔 특혜성 시비를 줄이면서 논란이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0%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주는 커다란 그 압박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전기관 자녀들에 대한 특혜는 혁신도시 내 최상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우선 선발은 내년에만 실시하는 일회성이라고 밝혀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립이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적고요. 이번엔 243명이나 되는 당원하고 다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전기관 자녀들을 배려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꼼수 정책으로 혁신도시 내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군산에는 하루 200여 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되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200여 톤을 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109와 209는 생활 쓰레기로 가득 차 이미 매립이 중단됐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309 매립장도 오는 2018년 6월이면 용량 초과로 더 이상 매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대체 매립장 확보는 민원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이 때문에 매립 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 변경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2018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일정대로라면 2년가량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게 됩니다. 군산시는 급한 대로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 면적을 추가로 늘리고 민간 매립장과 소각장을 활용해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체감 폐기물 150톤 중에 60 내지 70톤을 민간 소각장으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2020년도 12월 달까지 매립하는데 지장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건립까지는 일정이 빠듯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수확철이 시작되고 전북에선 비가 유난히 자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루에 쓰는 볏짚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해서 한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속감마저 크게 떨어지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300마리를 키우는 조영호 씨는 해마다 수천만 원어치의 볏짚을 구입했지만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날씨 탓에 볏짚 수거가 어렵다 보니 가격이 크게 오르고 품질마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리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TMR 사료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볏짚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시작된 뒤 전북에서는 사나흘에 한 번꼴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료용 볏짚이 제대로 마르지 않고 있는 데다 논이 워낙 질척거려 대형 장비가 작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조사료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전북과 전남 모두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체 가능한 송채보리 사료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올해 보리값이 오르면서 농민들이 대부분 알곡으로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수입 건초 역시 한진해운 사태로 지금 주문해도 내년 초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해오는 것도 시간이 내년 1월달, 2월달에 들어오는데 서로 아껴 먹이고 나눠 먹이고 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죠. 추석 수요가 끝나고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소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 볏짚 대란마저 우려되면서 한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와 농협의 지원으로 올해 쌀 수매 우선 지급금이 40kg 한 가마니에 37,000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전북농협 RPC 조합장 협의회는 쌀값이 폭락해 시중에서 조곡 40kg이 34,00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쌀값 하락을 막고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쌀 수매 우선 지급금을 35,000원 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라북도와 시군이 쌀 특별 대책 자금 150억 원을 마련해서 한 가마니에 2,000원씩 지원하기로 해 농민들은 37,000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은 지자체의 지원금을 더해 한 가마니에 4만 원 이상을 요구해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로 전북의 응급 이송 체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는 6개월 뒤 재심사를 하겠다는 단순한 대책만 발표할 게 아니라 권역응급센터를 대체할 기관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의 도시와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7%로 높지만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80.5%로 19%포인트가량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농촌 관로사업 예산으로 163억 원을 확보한 만큼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크게 높이고 부안, 무주, 장수의 노후관을 교체해서 농물 발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시화로 사라진 마을 공동체를 살리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정부도 법적, 제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천사마을로 유명한 전주 옛 도심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가꾸기로 정을 나누고 천연 염색옷을 만들어 팔아 어려운 이웃도 돕습니다. 우리 마을에 변화를 일으키면 너무 좋겠다.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에서는 이른바 온두레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100여 곳의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아와 교육, 문화, 예술과 창업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합니다. 그 시민들께서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도시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공동체 활동입니다. 이 같은 공동체 되살리기 움직임 속에 전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마당 행사가 이틀 동안 전주에서 열립니다. 그 고용과 소득을 그 지역 내에서 같이 하면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게 커다란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부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공동체 활동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공동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발전도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 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을 8만 대에서 20만 대로 늘리기 위한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오는 2025년까지 4,6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상용차 개발과 자율주행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에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완성차 부품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한 해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을 20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이를 위해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 하루 동안 전주 객사 앞길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시범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객사에서 다가교 내거리까지 60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 뒤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정기 운영할지 다른 곳에서도 운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전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의 통합 입장권이 판매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에서 치러지는 조별 예선 6경기와 16강전 1경기 등 7경기를 30%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는 통합 입장권 2,017장을 연말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구매 신청을 대신해 줄 예정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실업팀에 입단한 제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대학교 전 씨름부 감독 5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실업팀에 입단한 제자 6명으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실업팀 입단을 대가로 제자 어머니로부터 3천만 원을 챙기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 8.4도, 전주 9.2도 등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겠지만 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더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